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6월 29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꺾이고 있는데,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현금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황과 관련돼서 오늘 또 장이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간만에 움직인 테마 중에서는 이제 UAM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비 에어가 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비행 허가를 취득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UAM 테마가 좀 움직였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어떤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인지, 뭐 이것까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주도 섹터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반도체가 턴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반도체는 시장과 무관하게 좀 이제 잘 갈 거다. 1분기 때 2차 전지의 느낌이다, 뭐 이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건들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살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 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황 부분도 좀 볼게요. 시황이 이제 완연하게 완전히 꺾이고 있죠. 일단 900이 저항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제 900을 찍고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요. 가랑비에 빚었듯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일단 모양새는, 여기서 보면은 데드 크로스가 이미 나왔고요. 21선까지 이탈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일단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에서 900 요 사이에 기간 조정,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지수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실적과 지수 간의 눈높이가 맞추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심하게 빠질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일단은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고 다시 리밸런싱 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된 패턴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보고 있는데 코스피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2600을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눌림목이라면 2600 전후해 가지고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250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봐야 되겠고, 빠르게 회복을 시키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힘없이 밀려 내려간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시황과 관련된 소식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예상한 상회 마이크론 실적에도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넘는 매출액을 발표했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를 언급을 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했고, 삼성전자도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하는 10시 반이 변곡점이 됐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달러 환율을 절하고시했고 상관관계가 높은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투자 심리 저하가 국내 민감주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외국인은 대규모 선물 매도분 일부를 환매수에 나섰지만 중국 시장 개장 이후 환매수 규모를 축소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반등이 크지 않았음에도 10.3은 상승으로 마감했다. 오늘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은 또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뭐 이것도 일단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반도체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반도체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머지 업종이 시가총액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2차전지 그리고 민감주, 자동차, 관광관리 업종 순이다. 자동차 산업재를 제외하면 뚜렷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2차전지에 대해서는 고평가 시각이 있고 산업재를 제외한 민감주 주가는 중국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중국 경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는 코스피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는 떨어지고 반도체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신한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오늘의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시장이 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저기 스페인에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요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설 주제는 금융 안정과 경제 발전 이 주제로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2% 끌어내리는 게 과정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발표되는 이제 PC 가격이 이제 3.9% 상승. 그래서 근원 PC 물가는 전년 대비 4.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연준 의원들이 연말까지 이제 두 차례 2회의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해서는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리스크가 됐다. 이런 이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수에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바이든이 수면 중에 호흡 멈춰 치료 중이다. 얼굴 줄자국 정체 밝혀졌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80살이잖아요. 80대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선에도 자기는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좀 오리무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혹시나 큰 사건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정치적인 리스크고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오는 소식들이 어쨌든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자 보면 중국이 하반기에 통화 재정부양책 강화 전망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엔데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체 국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경기가. 그럼 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중국은 일단 돈을 막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의견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거나.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둘 다 아니죠. 계속 긴축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도 축소를 시키려는 움직임이지 그렇다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중국발 경기 부양이라도 좀 나오면서 좀 시장에 돈이라도 좀 풀면 이제 유동성 효과라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망이지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뭔가 이제 그 특별한 액션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시황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부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끌어다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려면 더 큰 호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박스권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표시했다시피 2500 전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매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좀 챙기고 밑에 떨어지면 다시 현금 들고 있다가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매매를 반대로 딴 사람들 하는 거에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때 이제 막 사람들 매수할 때 매도 좀 하고 이때 다 팔아치울 때 8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주워 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 좀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격적인 매수가 할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요. 지금 일단 조심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 테마, 이제 뭐 눈에 띄는 강세 테마는 UAM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UAM 관련주 중에 이제 조비가 있죠. 조비가 캘리포니아에서 첫 생산 모델 FAA 인증서를 획득했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요.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UAM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오늘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9%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뭐 자리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테마 종목들 보게 되면. 그리고 제이시언, 제이시언 시스템도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전에는 더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거는 캔코아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베셀이 있죠. 베셀도 오늘 급등 나왔다가 쭉 빠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단발성 이슈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UAM 관련주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범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은요, 시장에 또다시 한번 저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캔코아나 아니면 이제 베셀,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좀 미리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다시 재차 움직임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들어갔다가 좀 빠르게 수익을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매매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뭐 이제 제 토픽 종목이었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것도 이제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절대 매수는 절대 이제 금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PSP 같은 경우도 일단 제 토픽 종목들이 일단 뭐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HPSP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혹시나 만약에 25,000원 내외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 볼지언정, 이게 3만원 전후에서는 솔직히 좀 비싸다. 그래서 워낙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HPSP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이제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는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과하다. 과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들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너무 과하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예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간에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왔어요.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뭐라 말했습니까? 11만원 선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1만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요 자리까지 다시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금방 올립니다. 떨어지면 저가매수 들어와 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전세계 1등 업체에는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의 특히나 이제 신제품 GPU H100에 HBM3를 단독 납품하고 있고요.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가장 앞서 있어요. 수율이 90% 이상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DDR5 128기가 짜리는 현재 하이닉스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삼성전자도 곧 DDR5 128기가 짜리도 나오고 HBM도 나올 겁니다. 항상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한다고 계속 독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은 조금 시기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보다는 상위 모델을 내놓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는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좀 더 안정적이고 길게 들고 가고 싶다면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고 싶다면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사실은 7만원 초반대인데 7만원 초반대 쌉니다. 아직 이제 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아무 때나 사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 번 살 걸 생각하고 처음에 입질 매수한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물량을 채우시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핵심 장비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처럼 또 핵심 후공정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사실 부담스럽죠. 예, 여기에 이제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장비주 HPSP도 예, 부담스럽다고 분명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가온칩스도 물론 이 종목도요, 예, 이전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이때 이제 상장할 때가 예, 25,000, 3만원 부근에서 움직였고, 예, 이게 이제 15,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35,000원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간 것도 사실은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조정 나오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요 가격대면은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은 안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도 보게 되면 예.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각은 안 받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 특히나 저는 가온 칩스를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반도체 탑픽 중성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삼성 파운더리가요. 예. 용인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빨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운더리의 생태계를 빨리 구축해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TSMC와 격차를 줄이고 앞으로 이제 향후 미래 칩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걸 이제 TSMC가 지금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 독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성은 파운더리를 빨리 키우면 빨리 키울수록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예,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요거를 예상보다도 상당히 빨리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칩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노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미세 선폭은 더 이상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2나노까지 가게 되면 예, 더 이상 미세 선폭이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품 경쟁력은 결국 후공정, 예,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이 뜨는 거거든요.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패키징 쪽에 있어서의 발전된 그걸 통해서 칩의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후공정 업체들이 부각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앞단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파운더리 생태계의 앞단이 뭐냐면 이 팹리스 업체들한테 수주를 받아오잖아요. 근데 팹리스가 주는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갖다가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 돌릴 때. 그래서 이 부분 중간에 들어가는 게 디자인 하우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의 가장 앞단에 있는 게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로부터 수주를 받잖아요. 그럼 디자인 하우스로 가.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가 이거를 생산용,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바꿔줘.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전공정에 들어가. 파운드에서 공정을 마치죠. 그러면 후공정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패키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키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높은 기술력이 들어가면 이제 완성된 칩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태계의 앞단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은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안 받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삼성 용인 클러스터의 또 가장 큰 수혜주는 후공정 업체와 디자인 하우스 이 둘 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업체들의 상승에 비해서 아직까지 디자인 하우스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수급이 여기 타임에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온칩스가 이 다음 타임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가.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가온칩스의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지만 앞으로 이 만들어질 칩들이 AI 칩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칩,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이제 고도화된 칩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러한 고도한 칩들이 수주를 받으면 실제 생산은 이제 뭐 2024년, 2025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온칩스가 여기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특허도 다 가지고 있고 설계 도면 확보를 하고 한 번도 이제까지 이 업력을 봤을 때 실패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하고 200회 이상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200회 이상의 대부분이요. 그 중에 200회 중에 178회 이상이 28나노 이하 선단 공정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고부가 가치 칩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고부가치 칩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될 거잖아요. 결국엔 이게 핵심이고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되는 설계를 다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설계 오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1등 설계업체가 ARM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도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그 업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진출도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거다. 그래서 가온칩스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니까요, 시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좀 현금 좀 지금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다시 매수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주 좀 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야 반도체 관련주로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리고 가온칩스, 이 정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최근에는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하셨다 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장중에 단기로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